하나, 둘, 셋, 찰칵이. 안녕하세요, 찰칵입니다. 오늘은 3개 필름의 현상 스캔본을 보려고 합니다. 각각 다른 카메라와 다른 필름으로 찍었는데요. 사진들은 올해 3월에 찍은 것들입니다. 먼저 캐논 F1으로 찍은 첫 번째 필름입니다. 사용한 필름은 코닥 트라이 X400이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필름이라 투스탑 노출 오버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 필름이 흑백 필름인지 모르고 사용한 필름이거든요. 현상 스캔 할 때 이제 현상소 사장님이 흑백은 조금 더 비싸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흑백 필름의 첫 컷입니다. 와이프님께서 좋아하는 무민이죠. 핀란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무민입니다. 공원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어디냐고요? 바로 의왕에 있습니다. 롯데 아울렛 앞에 있죠. 무민 패밀리와 함께 캠핑이 아닌 전화를 받고 있는 와이프님입니다. 이렇게 무민공원에 포토스팟도 있더라고요. 요로코롬 미니어처들도 있습니다. 이날 날이 참 좋았었는데 흑백 필름이라 조금 아쉽네요. 항상 길을 걸을 때는 바닥을 잘 보고 다니세요. 무엇이 떨어져 있을지 모르거든요. 여기 무민공원에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곳이죠? 공원에 놀러 오신 아버님과 따님입니다. 뒤에서 걸어갈 때 한 컷 남겨봤습니다. 여기도 포토스팟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곳이긴 한데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아마 착한 사람은 파란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이쪽에 공항 근처라서 그런지 비행기가 참 많더라고요. 파란 하늘에 지나가는 비행기를 찍고 싶었습니다. 농막입니다. 앞에 장작으로 쓰일 나무들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안에는 사람이 있어 보였었습니다. 왜냐면 굴뚝에서 연기가 났었거든요. 의왕 무민공원은 의왕 백운호수 옆에 있습니다. 무민공원이 좀 작은데 아쉬운 사람들은 백운호수를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옆에 추수를 마친 논밭이 있었는데 뒤에 대형 카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뷰도 좋고 맛도 있을 것 같은 카페였습니다. 와이프님을 불러세워 한 컷 남겨봤습니다. 딱 집중되는 구도죠. 잔잔한 호수에는 오리배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호수와 뒤에 동산을 한 컷에 담아봤습니다. 의왕 백운호수에서 탈 수 있는 오리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본 오리배였는데 다음에는 또봉이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호수는 정말 큰 호수입니다. 한 바퀴 돌기보다는 중간 쉬는 지점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사진 속에서 비행기를 찾으셨다고요? 찾으신 분은 참 마음이 착한 분이십니다. 이 구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백의 미라고 할 수 있죠. 소나무도 3개여서 그런지 뭔가 안정적입니다. 나무들이 정말 많은데 딱 가운데 까치가 앉아있어서 한 컷 찍어봤습니다. 이 사진도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의왕 무민공원 표지판인데요. 와이프가 무민을 좋아해서 가끔 무민을 검색해봤는데 정말 우연히 오게 된 의왕 무민공원이었습니다. 비행기 보이시나요? 찍기 전에는 정말 커 보였는데 사진으로 남긴 걸 보면 정말 작아 보이는 비행기입니다. 의왕 롯데아울렛 앞에서 열심히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귀여워서 한 컷 남겨봤습니다. 박신양 작가님의 전시가 열리고 있을 때 방문했었습니다. 제4의 벽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열고 있는 건물의 내부입니다. 1층에서는 박신양 작가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공간이고 2층과 3층에 작품들이 걸려 있었죠. 참고로 2층에서 작가님이 작업하시는 장면을 일렬에서 직관할 수 있었는데 일종의 공연의 한 종류 같았습니다. 유퀴즈에서도 인터뷰했었던 박신양 작가님께서 그리신 사과입니다. 조금 흔들려서 아쉽지만 만족합니다. 밑에 당나귀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어두운 곳이라 벌브 모드로 찍었고 흔들리지 않게 난간 위에 카메라를 올려 놓고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흔들려 버렸네요. 작품의 이름은 얼굴입니다. 벌브 모드로 노출 시간을 길게 해주고 찍은 사진입니다. 밑에서는 박신양 작가님께서 작업 중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 중이었죠. 제가 좋아했던 배우셨고 화가로 전향하시고 더 이상 작품을 찍지 않는다고 해서 슬펐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걸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에서도 한 컷, 사람들이 작가님께 눈을 못 떼시더라고요. 사과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많은 사과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제가 이중석 작가님의 소도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 소에 대한 그림도 걸려 있더라고요. 박신양 작가님께서 스페인에 가서 영감을 얻어오셨나 했습니다.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한 컷 더 찍어봤습니다. 연습의 흔적이 3층에 걸려 있더라고요. 박신양 작가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신양 작가님의 러시아 친구분이신 키릴입니다. 그리움이라 참 어려운 감정이죠. 캐논 F1으로 찍었던 흑백 사진의 필름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도 흑백 필름은 처음이었는데 막상 찍고 결과물을 보니 좋더라고요. 물론 저는 컬러 필름을 원했지만요.
아마 다음 필름부터는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캐논 AE1 프로그램으로 찍은 필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은 코니카 JX400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유통기한이 지난 오래된 필름이라 투스탑 노출 오버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한참 봄일 때 찍은 사진인데 산수유 사진입니다. 봄꽃들이 정말 꽃망울을 이쁘게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산수유입니다. 노란 게 참 이쁜 꽃이죠. 여기는 파파노아이라는 빵집 앞입니다. 가게 앞에 곰돌이가 있어서 한 컷 남겨봤습니다. 가게 전등에 아이언맨이 있었는데요. 뒤에 상장도 딱하니 걸려있더라고요. 한 컷 남겨봤습니다. 버즈가 있어서 찰칵 나무에 걸려 있었는데 지나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북한산입니다. 산 및 둘레길에서 정상을 찍어봤는데 우리나라 참 등산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사진은 조금 노출이 오버가 됐습니다. 둘레길에서 한 컷 더 왼쪽에 약간 줄이 있는데 아마 필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나무 밑동이 덩그러니 있어서 한 컷 더 남겨봤습니다. 이때 300mm 렌즈를 썼는데 좋더라고요. 자주 써야겠습니다. 고양이입니다. 야생의 스트리캣인데 하얀 고양이라 사진에 집중이 잘 되네요. 산에 온 등산객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는 중입니다. 저는 이런 길 사진이 되게 좋더라고요. 주차장에서 보는 북한산입니다. 물론 저는 산을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둘레길도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북한산이 보이는 곳이 많은데 산 아래에서 찍으니 진짜 크고 좋더라고요. 구도 잡기에도 좋은 위치였습니다. 이곳은 카페입니다. 벽이 하에서 한 컷 남겨봤습니다. 생각대로 나와서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캐논 U-F1으로 찍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은 후지의 벨비아 50을 사용하였습니다. 슬라이드 필름이죠. 물론 이 필름도 제가 아직 슬라이드 필름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찍었던 필름입니다. 필름을 현상 스캔할 때 기존 필름들과 달리 비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높은 채도와 선명도 그리고 해상도까지 정말 좋은 필름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위에 풍선 장미가 있길래 하늘과 같이 찍어봤습니다. 성수동인데요. 이 사진을 보고 느꼈습니다. 벨비아 50 진짜 좋은 필름이구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나온 사진이기도 합니다만 이 색감 정말 좋더라고요. 필름 카메라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높은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많은데 좁은 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나무들 그리고 가운데로 모이는 소실점 마음에 듭니다. 이때 봄이 찾아오고 있었던 서울숲입니다. 벚꽃까지 피면 사람 정말 많이 찾아올 것 같죠? 공원에 조형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등나무 가운데 있는 조형물을 딱 찍으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형물이 그렇게 주가 되진 않았었네요. 서울숲에는 오래되고 큰 나무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기도 참 좋더라고요. 와이프님의 초점을 맞추려고 했었는데 찍고 나보니 저 뒤에 있는 스냅 찍으러 오신 분들이 선명하게 찍혔네요. 비싼 아파트를 배경으로 산수유를 사진에 걸어봤습니다. 하늘과 나무들을 한 컷 남겼는데 적정 노출이 아니라서 그런지 파란빛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그늘은 없지만 이날은 날이 좋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하얗고 분홍색 꽃이었습니다. 더 가까이서 찍을 걸 그랬네요. 아쉽습니다. 노출 조금 아쉽습니다. 노출이 좀 맞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노출을 좀 오버시켜서 찍어서 그런지 많이 밝게 나왔습니다. 요상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이때 정말 봄이 시작이었습니다. 새순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뒤에를 날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었지만 너무 작아서 그런지 크게 부각되어 보이진 않네요.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련한 뒷모습을 한 컷 남겨봤습니다. 새집일까요? 새집처럼 생긴 게 나무에 묶여 있더라고요. 이 사진 마음에 듭니다. 아파트를 그리고 피크닉 한 사람들 때문에 뭔가 안정적인 구도입니다. 참 밝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한 스탑만 어둡게 찍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그래도 사진이 찍힌 게 어디입니까? 오호, 견주님 감사합니다. 비둘기가 모여있어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띄워보시는 분이 날려보내시더라고요. 노출이 아쉽긴 하지만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정말 벚꽃 필면 이쁠 것 같더라고요. 딱 이 부분이 터널처럼 되겠죠? 다음에 벚꽃 필 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 뒤에 카페가 많은 골목입니다. 자전거 대여점 건물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정말 날이 좋았습니다. 더워서 외투를 벗을 정도였죠. 건물 외관이 이뻐서 한 컷 남겨봤습니다. 마침 간판에 암암이라고 적어져 있는 쪽에 그늘이 한 컷 남겨봤습니다. 생각대로 나와 기분 좋아진 사진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을 개조해서 만든 식당이나 카페가 많더라고요. 이런 건물의 뼈대를 이용하는 게 참 좋아 보입니다. 특이한 건물의 카페였습니다. 사람들이 줄도 많이 서 있더라고요. 저희도 빵을 사갈까 했지만 이전에 샀던 소금빵이 있어서 참았습니다. 아쉬운 건 노출입니다. 거기는 높다고요 손님. 하지만 인형이었습니다.
맥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인형 아저씨였습니다. 귀여운 그림의 노란색, 그리고 적절한 노출. 이번 필름 중 오랜만에 보는 적절한 노출입니다. 카페에 꽃들을 많이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첫 꽃에만 포커스를 잡고 줄줄이 찍어 보았습니다. 이 사진도 마음에 드는데 자기 전에도 생각났던 사진이었습니다. 마치 미쿡 같죠? 지역 번호가 02지만요. 들어가고 싶었지만 현상소를 가야 해서 다음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하철보다 위에 있는 지상철을 더 좋아합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맛집에 사람들이 많아서 한 켠 남겨봤습니다만 이 사진도 노출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사진을 찍었던 날이 참 좋았는데 야외에 사람들 많은 걸 보세요. 이쁜 가게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고래 현상소입니다. 벨비아 50은 감감을 덜해도 될 것 같아요. 다양한 필름 카메라와 다양한 필름으로 찍은 사진들 어떠셨나요? 저는 벨비아 50으로 찍은 사진들이 딱 제 취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쯤에는 제가 흑백 필름도 몰랐고 슬라이드 필름도 몰랐었는데 다양한 필름들을 공부했었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럼 저는 새롭게 추천드린 필름 카메라와 현상 스캔한 사진에 대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